네, 214페이지 187조 보충하겠습니다. 자, 기타 법률 규정에 신축 건물은 완성 시 취득할 거고요. 자, 니은 디귿 묶으세요. 법정지상권 취득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분묘기지권하고 관습법 법치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 갑이 무덤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토지를 매매하면서 자, 묘를 갖다가 이장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약을 안 맺었네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바뀐 을 있으면 이 무덤은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 한다? 관습법상 무덤기지권. 그죠? 관습법상 뭐다?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들. 토지에 뭐가 있다? 예? 건물이 있다. 갑건물입니다. 아시습니까? 자, 그러면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뭐가 없었다면, 특약이 없었다면, 네, 토지는 을로 바뀌었고 건물은 그대로 갑교죠. 자, 그러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는 거다? 관습법상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같이 묶고 기억하세요. 그럼 잘 보면 여기는 무덤이고 이건 뭐예요? 건물. 똑같은 얘기, 내용 다른 게 없잖아요. 결국 내용 같은 거 아니에요. 글자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관습법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 분묘기지권 전부 다 법률 규정이죠. 그죠? 이런 건 등기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건물을 이런 거 계약할 때는 이걸 반드시 특약을 맺고 이것도 특약을 맺는 게 요령이죠. 그러니까 토지 매매할 때는 특약상에다 반드시 무덤이 있으면 반드시 뭐 할 것이고 이장할 것이고 건물 있으면 건물도 뭐 하세요? 철거한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서 알박기가 될 수가 있어. 알박기가 뭘까? 아니,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무덤이 만약에 여기 한가운데 딱 있다 생각해봐. 아, 토지를 생각 가운데 무덤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운데 무덤 있으면 제대로 생각 못하니까 알박기 해가지고 이쪽에서 그 무덤을 갖다가 뭐 하는데 이렇게 이장하는데 많은 돈을 또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 한다? 특약을 정확히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법률법지 있죠? 니은 있을 거예요. 366조 있을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빈 토지 아무것도 없었다.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았다. 기억나요? 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뭐다? 다르다. 어느 때 법지가 있어요? 이때는 법지가 없죠? 예쁜 그림만 법지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법지 없습니다. 토지 건물이 같을 때만 뭐가 있다? 네, 법정지상권이 있다. 따르면 법정지상권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 법지는 요거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그래서 니은 있죠. 니은 옆에다가 366조 옆에다가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 적어 놓으세요. 거기 366조예요. 그러면 저당권 관련 법정지상권에다가 이런 모양 그리면 되잖아. X 같다 다르다. 어느 때 법정지상권 인정된다? 같을 때 법정지상권 있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 소멸로 인한 저당권 소멸.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채권이 있는데 채권 밑에 저당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붙어 있는 이런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담보되어 있는 채권, 유담보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죠. 그래서 돈을 다 모으면 돈을 다 모으면 채무를 모으면 변제하면 그죠? 자, 등기부에 저당권 있죠? 저당권 이 등기를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함으로 저 등기는 무효 등기다. 이 말에 맞는 걸까? 돈을 갚은 다음에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를 실제로 뭐 해야지만이 지워야지. 실제로 말소해야지 비로소 저당권이 소멸한다.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관계 있습니까? 주종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맞겠지. 돈 딱 뭐하면 변제하면 현재 이 저당권 등기 현재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한 자동 소멸입니다. 그냥 무효 등기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때 소멸한다 그러면은 이 등기는 유효 등기란 얘기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소멸한다 그러면은 이때 만약에 소멸한다고 가정하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말소할 때까지 채무 변제 당신도 변제기고 나도 뭐다 변제기다. 무슨 관계 들어가요? 동시 이행 관계 들어가죠. 그럼 네가 뭐 해줄 때까지 말쓸 때까지 못 가겠다라고 서로 항변권 있다고요.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채체만으로 이행시 책임 면제받죠. 그러면 말소일까지 돈 안 갚아도 이 사람은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지연이자가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붙는다고요?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에요? 동생 관계가 아니지. 갚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변제기가 아니고 이쪽은 변제기란 말이에요. 동생 관계가 아니라고요. 변제 있는 사람 뭐라 그러죠? 선 이행 의무자. 이 사람은 후 이행 의무자. 선 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없습니다.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안 갚으면 이행 지체가 됩니다. 그럼 뭐가 붙어요? 지연 이자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돈을 갚을 날짜에 안 갚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 이자가 똑똑똑똑 붙었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주종 관계, 부종성 때문에 돈을 딱 갚으면 저당권은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다음 비읍, 혼동, 별표. 혼동이 뭘까요?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물건 분류해 볼까요? 물건 분류. 자, 해보세요. 물건 분류. 점유권 있었죠? 1. 나머지 거 2번부터 8번까지를 묶어서 우리는 아까 무슨 권? 본권이라는 말을 했었죠. 무슨 권? 본권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2번 소유권이 있었죠. 나머지 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제한 물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무슨 물건이요? 제한 물건 표현했습니다. 제한 물건은 다시 뭐하고 뭐? 용익 물건하고 뭐가 있다? 담보 물건이 있었죠. 용익 물건 종류 세 가지가 뭐예요? 지, 그다음 뭐요? 지, 그다음 뭐요? 전. 담보 물건은 유, 질, 그다음 뭐요? 저당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혼동은 본권 안에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세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세권을 갖고 있었다. 무슨 권? 을이 전세권 갖고 있고요. 갑이 소유권 갖고 있다가 혹시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제한 물권하고 소유권이 혼합해서 동일인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을이 뭐 갖고 있다가 을이 뭐 갖고 있다가 전세권 갖고 있다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그럼 을한테 전세권 소유권이 뭐였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건 이거 소멸시키면 되잖아. 그럼 언제 소멸한다? 자동 소멸. 등기와 을이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자동 소멸한다는 얘기야. 근데 혼동은 반드시 뭐야? 본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어디서요? 본권 안에서 혼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필요 없는 건 제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전세권이 이미 제3자한테 요것이 지금 병한테 여기 저당권으로 만약에 연결돼 있으면 이때는 이걸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뭐하지만 혼동이라면 원칙은 본권에서 혼동이 일어나면 자 혼동이 일어나면 원칙은 소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칙은 소멸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데 아시겠어요? 자 혼동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혼동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기필코 마치리라. 뭐는? 혼동. 페이지 233페이지 간다. 몇 페이지요? 233페이지 가시면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자, 혼동 나오면 먼저 본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1번 혼동이란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에게 뭐하는 것? 귀속되는 것. 그냥 글자에서 느낍시다. 혼합돼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는 것. 그걸 혼동이라 합니다.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자, 가로 2번 제목이 뭐예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혼동이죠. 이 본권을 본권. 본권 소유권하고 본권 제한물권이 혼합 동일인에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럼 원칙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사라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예외 기업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방금 했습니다. 그 소멸시키려는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까진 별로 문제가 없는데 제일 힘든 게 니은이다 그런 얘기야. 니은 있어요? 니은 별표. 본인 이익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인 이익을 위해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수의 토지의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갖고 있을 때 1번 저당권자 을이 갑토지 소유권 취득한 경우에는 을 본인 위해서는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하는 척 할까요? 에? 왜 그럴까요? 자, 갑이 뭐 갖고 있고요? 소유권 갖고 있고요. 자, 저당권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이 있고 몇 번 저당권이 있다? 2번 저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설명 이렇게 해요. 을이 뭘 취득하면 을이 여기다 소유권 취득하면 이걸 소멸시키게 되면 이 병이 부당하게 순위 승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이 사람 소유권 날라가죠. 이거 없죠. 실익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본인 이익보를 위해서 그대로 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2번. 자, 여기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아, 근데 또 이건 또 죽여도 좋다는 얘기예요. 왜? 죽여도 남아있는 사람의 저당권 순위는 변동이 없어요. 아까 이걸 지우면 올라갔었죠? 순위 변동 있으면 안 돼. 저당권자끼리 순위 변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1번 취득했을 때 1번 죽이면 이게 올라갔었죠? 안 돼. 근데 2번 죽여도 그래도 순위 1번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해도 당장은 아는 것 같은데 한 1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 생각이 안 나. 그럼 이걸 이렇게 설명할게요. 간단해. 여기 1번 저당권 있죠? 얘를 금수저라 생각해. 금수저. 후순위는 흙수저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자, 여러분들 금수저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금을 버릴까? 욕심쟁이처럼 그대로 갖고 있을까? 그대로 갖고 있다고. 흙수저는 그러니까 1번 저당권을 금수저하고요. 2번 저당권을 만약에 뭘 한다면은 흙수저한다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금수저고 맨 밑에 있는 게 뭐다? 흙수저야. 금수저는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금수저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흙수저는 소유권 취득하면 흙수저는 뭐한다? 사라진다.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뭐 이것저것 다 설명해봐야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딱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234페이지다가 뭐 쓴다? 금수저하고 뭐요? 흙수저 적으세요. 예외 니은에서 금수저하고 무슨 수저? 흙수저 기억하면 웬만해서는 안 틀릴 것이다. 다음 235페이지 4번 성질상 혼동으로 소멸하자는 권리 점유권 체킹하세요. 점유권은 성질상 혼동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하고 있던 사람 보세요. 여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뭐 취득해도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소멸할 이유가 없죠. 제가 아까 혼동은 아까 본권 안에서 혼동이라고 했잖아요. 본권에서의 혼동이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권 취득해봐야 점유권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 자, 그럼 여기다 한 예를 한번 재미난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과거의 드라마 제목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 남자의 여자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응? 이거 더 원인가? 예? 가수 이름 있죠? 사랑아? 사랑아 뭐 노래 있을 거예요. 이거 이 내 남자 여자 이 드라마 곡이야. 아주 애절합니다. 이 제목을 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내 남자 여자야. 내가 누군가 봤더니 드라마에 나오는 배종욱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냐면 김희애예요. 김희애. 캐릭터가 뭐냐면 이쪽은 현모 양처, 이쪽은 미망인으로서 의사, 성격이 굉장히 활달해. 둘이 친구야. 둘이 친구야. 이 남자가 누구냐 했더니 김상중이야. 그것이 알고 싶다. 김상중 아시죠? 네? 그래서 배종희가 혼인신고를 했어.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무슨 신고요? 혼인신고. 그래서 배종희가 이 김상중의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있다고요? 소유권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같이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그럼 뭐 갖고 있는 거예요? 배종희가 네?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는 거야?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둘이 붙었어. 그럼 둘이 붙었을 때 둘은 뭐예요? 둘은 자기들끼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남이 하면 뭐고? 불륜이고 지가 하면 롬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김상중 둘이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쪽에서는 열불나는 거예요. 요즘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스토리 나오잖아요. 요즘 감독 어떤 감독 있잖아요. 홍 뭐라는 감독하고 김 뭐라는 배우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기서 본다면은 진짜 이거 어떤 사람 아주 진짜 나쁜 사람이지. 누구 입장에서는. 근데 이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기는 마지막 사랑을 해보겠다고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는 질타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이 사람 아예 들키지나 말았으면 뭐야? 모를 텐데 너무 공개적이니까 어쩌기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이쪽에서는 완전히 열불 나지만 이쪽에서는 뭐야? 자기들끼리 뭐야? 불 붙는 거지 뭐. 그죠?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뭐 떨리는 사랑 어쩌고 할 거 아니야. 마지막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정에게 나중에 이제 만약에 드라마가 연장됐다 할게요. 열받아가 도저히 야 나가라. 나가라. 짐 싸가지고 점유 없애버려. 근데 이 김상이 또 만약에 어디 가서 많이 산다면 김희애가 이제 뭘 취득하는 거예요? 본권 아닌 점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무슨 권? 근데 아직 뭐는 없어. 본권 대표 소유권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다가 드디어 배정희가 만약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존심 상해서 야 그만두자 해서 만약에 이혼했어. 뭐 했다? 소유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무슨 신고 들어가면? 그럼 이제 혼인 신고 들어가죠. 그럼 이제 드디어 뭘 취득하는 겁니까? 뭐를 하고 있다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점유권이 날아가냐고요? 안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혼동은 어디서 오는 거다? 본권 안에서 나오는 얘기지. 본권 아닌 점유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서 점유권이 사라질 이유는 없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네, 다시 혼동으로 다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간다? 혼동.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페이지 214페이지였습니다. 몇 페이지요? 그래서 혼동 나오면 절대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험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내가 어떤 제목이 나오면 그건 내가 안 틀리겠다. 각오를 하고 공부하세요. 안 한 건 틀려. 한 것만큼은 내가 뭐 한다? 꼭 하겠다. 그래서 혼동도 준비해두면 맞힐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기타 법률 규정 중요한 내용들 채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마지막 지읒 있어요. 지읒. 원인 행위 실효한 소유권 복귀. 아까 있었잖아요. 매매해서 등기했을 때 원인을 X 치면 등기도 X라고 그랬죠. 소유권은 자동으로 복귀합니다. 무슨 성? 유인성. 네. 그래서 법률 규정 이야기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우측에 이제 등기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등기 청구권 나왔네. 뭐 나왔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용어가 뭐냐면 등기 신청권이에요. 무슨 권? 등기 신청권. 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등기 청구권은 사법상 권리고 네,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가 되겠습니다. 등기 신청권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공법상 권리가 되고 이건 개인이 기인한테는 뭐다? 사법상 권리가 된다는 거. 그럼 이 등기청구권이 법적 성질이 두 가지입니다. 채권적하고 물권적 두 가지예요. 등청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뭐다?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인지 그거 먼저 구별해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잘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잘 모를 때는 소유자 자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물어가시고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라 판단되면 물권적. 이게 키워드예요. 소유자 자격이 아니면 채권적, 소유자 자격이면 물권적. 자 보겠습니다. 여기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기억 법률행위란 말 있었죠. 자 매매입니다. 매매는 뭡니까? 매매에서 등기 요구하는 거니까 무슨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채권적이죠. 뭐가 아니고 물권적 하면 안 되겠죠. 저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실체관계의 등기가 뭐 하지 않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자 매매계약이 거기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합의 해제가 됐다고 그랬죠. 합의 해제가 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이지 뭐가 아니다. 채권적이 아닐 것이다. 다음 B 진정 명의 회복 있죠. 뭐 당연히 이것도 무슨 자니까 소유자 자격일 테니까 뭐다 채권적 아니고 뭐다 물권적. 다음 C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뭐가 된 경우 이전된 경우. 자 C를 설명해 볼까요? C. 자 갑구가 있다. 1. 갑이 무슨 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로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았다. 대출해준 은행은 그죠? 그냥 있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 얘기입니다. 을한테 뭐 설정했다고요? 근저당.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을 적어놓죠? 네, 채권 최고액이 보니까 최고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얼마? 네. 그래서 채권이 증감 변동해가지고 나중에 채권이 확정됐어요. 채권이 7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죠? 채권 확정됐어요. 그래서 돈을 다 갚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돈을 다 갚았다. 자,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은 자, 이 등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소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뭐 하는 거다?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 근저당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이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무효 등기죠. 아직 뭐 하지 않아도 아니 아직 지우지 않아도 무효 등기야. 돈을 다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부동산을 병한테 판 거예요. 누구한테? 그럼 병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너 이거 뭐하라 이거. 지워라. 네가 지울 때까지 나 돈 못 주겠다라고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지금 토지 가격이 막 치솟고 있어요. 그럼 혹시 또 갑이 부동산 이중 매매하게 되면 병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먼저 와서 뭡니까? 등기해버린 거예요. 병이. 아직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면 병은 갑한테 전화해서 네가 원래 지어야 할 거니까 네가 가서 지워라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갑은 현재 소유자입니까? 전 소유자입니까? 전 소유자죠.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등기 뭐야? 말소 등청 들어갈 수 있죠. 이 말소 등청은 뭐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이죠. 이유가 뭐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 팔면 그만이야 이제부터. 그죠? 전화 안 받으면 할 수 없죠. 병이 가서 말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병이 말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병은 현재 소유자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말소 들어가는 이 말소 등청은 뭘까요? 뭐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 C에 보시면은 따옴표가 있을 거예요. 종전 소유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현재 소유자가 들어가면 끝에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고 가로친데 물권적 청구권이라 돼 있고요. 또 그 옆에 종전 소유자 따옴표 돼 있죠.
그자가 들어가면 채권적 청구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물청 얘기가 나오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모를 때는 딱 뭘 가지고 소유자 자격이라고 판단되면 물권적, 아니라고 판단되면 뭐다? 채권적. 다음 디귿 취득시효 완성 등기 청구권 역시 뭐다? 채권적 청구권. 아직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다? 채권적.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거기 디귿이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 있죠? 또 앞에 거 가봅시다. 215페이지에 또 매매계약의 등청이 있었죠? 네, 그럼 거기 B번에 10년에 무슨 시효? 아까 기억나세요?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죠.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죠.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뭐라고? 무슨 계약의 등청?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등청, 물권, 채권, 채권, 그죠? 자, 뭐의 대상이 돼요? 네,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그죠? 근데 현재 뭐 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요, 네, 소멸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거든요. 자, 똑같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에 취득시효도 있어요. 무슨 시효? 취득시효 A, 디귿 A.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 취득은 187조 예배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아시겠습니까? B.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뭐하고 있으면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무슨 시효도 취득시효 등청도 채권 소멸시효의 대상이지만 현재 뭐하고 있으면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기억하고 디귿은 아까 미등기 매수인 기억하면 되죠. 미등기 매수인, 점유,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 취득시효 등청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17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로 2번 이제 가등기란 말 나옵니다. 무슨 등기요? 가등기는 왜 하는 걸까요? 가등기는 왜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중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등기 하게 되면 설명드릴게요.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이 있어요. 무슨 권? 이것을 임시로 가등기해요. 그러면 가등기 순위가 기재가 되죠. 그 나중에 뭐 하게 되면 본드 순위 찾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요. 순위만 소급한다고. 순위만 올라가네요. 이 순위만 소급한다는 얘기 속에는 뭐가 있을까?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언제부터? 자, 이걸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 정상 코스는 뭐죠? 갑하고 을하고 뭐해서? 매매해서. 그냥 나중에 B점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등기할 때까지 여기서 그러면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예요? 물권 변동은 아니 등기하게 된 물권 변동은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과실은 값거지 을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 언제부터요? 본등기 언제부터? 물권 변동은 그때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을의 소유권 취득 효과는 언제부터냔 말이에요. 등기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근데 이 등기 하기 전에 여기서 단지 가등기를 한 것뿐이 아니라 가등기 하고 가등기 뭐만 기재해 놓고
혹시 다 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그 나중에 무슨 등기하게 되면 여기 그럼 본등기 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순이.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갑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아도 지금 순위가 1번이죠. 가등기 순위가 2번이죠. 이 사람 본등기 순위가 3번이죠. 본등기 1번, 본등기 3번, 가등기 2번이죠. 그러다 본등기 하게 되면 어때요?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면서 등기관 이걸 뭐 해버려요? 직권으로 뭐 해버려요? 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만 소급하는 거지.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다 그 얘기예요. 가등기 아시겠습니까?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하죠. 그래서 밑에 부동산 등기법 있죠. 거기 밑에 91조 별표에 두란 얘기예요. 91조 가등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어디로 올라간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위만 올라가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그때부터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218페이지 볼까요? 자, 그래서 의에 보시면은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물권적 청구권 순위를 보호하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체킹하셔야 돼. 장래 청구권은 채권적이지 물권적이지 않다는 거. 다음 가등기 종류는 일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 종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율하고요. 담보 가등기는 가담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3번, 4번, 3번은 전이고 5번, 4번은 뭐죠? 후죠. 3번은 두 번째 줄. 가등기는 어떤 청구권이 존재하는 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겠죠. 가등기 반대말은 본등기,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 되지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자, 4번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4번에다가 별표. 4번은 순위만 소급한다. 5글자로 압축해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줄에 단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발생한다. 자, 5번 가등기 후 제3자한테 수익권 이전 등기가 되더라도 뭐 문제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갑 소유권, 을 가등기, 병 소유권.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는 현재 소유자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최초 가등기해준 가등기 의무자 갑한테 해야 됩니다. 자, 6번은 가등기 허용되겠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순수 가등기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마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들어갈게요. 보충학습. 자, 220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가로 2번 기재사항의 적법 추정에서 거기 2번의 등기 원인의 무슨 추정? 적법 추정 있죠?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었죠, 우리. 뭐? 옆에다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돼. 가등기 하게 된 원인은 추정이 안 돼요. 근데 무슨 등기 원인은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건 본등기예요. 본등기 원인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정 안 되면 뭐가 기억나? 응?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추정 안 되면 스스로 뭐 하는 거? 입증하는 거. 그러면 추정되면 입증 면제. 그러면 보호막 치죠. 그러면 누가 입증? 네 글자 주세요. 문박그대. 뭐라고요? 그래서 임시 등기하게 된 원인은 추정이 안 되지만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험 관련된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는 동산 물권 변동. 그죠? 요거는 제가 설명 안 할게요. 현재 시험 범위는 포인트가 뭐기 때문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포인트니까 동산 물권 변동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취득 선시세 같은 경우는 17대 한번 나오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산 물권 변동은 이렇게 패스해도 관계없어요. 230페이지 명인 방법 임목 등기. 자,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 설정의 차이가 있어요. 자, 수목 공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수목 공시 방법. 네? 수목을 공시하는 방법은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과 뭐요? 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이 있다? 네, 명인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자, 등기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모두 표시할 수 있어요.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백 인식 방법은 이거는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인 방법 할 때는 저당권 객체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명인 방법 맨 밑에 4번에 2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명백 인식 방법. 뭐 판자에다가 소유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건 뭐 이게 관계없겠지만 이 판자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거 명인 방법 저당권 설정은 절대 안 된다. 요걸 꼭 기억하면 돼요. 임목 등기는 저당권도 있고 모두 있어요. 소유권 다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232페이지 소멸시효라는 단어 나오죠. 무슨 시효? 그러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뭘까? 그죠? 소멸시효 대상. 자, 2편이 물권법이고 3편이 채권이죠. 물권은 다 걸리는 게 아니고 용익 물권만, 용만. 채권은 모두 정리드렸습니다. 용만 걸렸다는 얘기는 물권이 뭐가 있어요? 점, 소, 그 다음 뭐예요? 지, 전, 그 다음에 유, 질, 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 전만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 점유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안 되고 소유권도 안 되고 유, 질, 저 안 된다는 얘기예요. 8개 물권 중 용익 물권만 소멸시의 대상이 돼요. 3편 채권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소유권은 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기초로 하는 뭐예요? 말소, 등청 이런 것들은 소멸시의 대상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소멸시가 나오면 2편 물권, 용익 물권만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편 채권 모두. 결국에서 거기 보시면 233페이지 맨 위에 3번 있잖아요. 결국 물권즉 용익 물권만 소멸시에 걸리죠. 점소, 유질저 안 걸립니다. 채권은 당연히 모두가 맞습니다. 아까 혼동은 아까 했었죠? 혼동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동은 어디 안에서? 본권 안에서의 문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십니까? 본권 안에서의 혼동. 아까 금수저하고 뭐요? 흑수저를 놓치지 않으면 잘 안 틀릴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37페이지 가셔서 강의 노트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맨 밑에 187쪽 기타 있었죠? 기타. 열심히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그죠? 그죠? 신축, 혼동 나왔죠? 피담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나왔죠? 자, 우측에 법률 법정상권 아까 저당권 얘기했었죠?
관습법상 법정사항권을 분명히 짓고 아까 무덤하고 뭐예요? 건물 있었죠? 철거 특약 이장하는 거 좋겠죠? 다음 238페이지. 등기 청구권,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 구별하러 씁니다. 기준은 소유자 자격.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물청은 대상이 안 되고요. 자, D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는 뭐죠? 순위만 소급 물권 변동 언제부터? 그때부터 색깔 들어가 있죠? 가등기 원인은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입증이 되고요. 본등기 원인은 추정되니까 입증 면제. 자, 중간 생략 등이 나왔네요. 전원 합의, 전원 합의가 있다 없다. 전원 합의가 없으면 대위할 수밖에 없고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자, 우측에 보세요. 맨 우측에 본인 이익보호 있어요? 네. 자, 거기 저당권 1번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거기다 쓰고 싶은 말 써보세요. 우측 본인 이익보호 있잖아요. 네, 맨 우측 아래 부분 있잖아요. 금수저하고 뭐예요? 흑수를 딱 적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